유식 공부하시죠, 유식. 유식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래야 식에 저장이 다 돼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인연을 만나는 게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도 모른다 해서 뭐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힘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들어놓으면 여러 번 듣다 보면 요즘 그 일성법계도 외우고 계십니까? 다 아는 분들은 다 알겠죠? 해양할 때 우리 일성법계도 하기로 약속했죠? 다음 일성법계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여기서부터 하든 저기서부터 하든 도성은 무이상하고 마이크 넘겨주면은 제국부동 돌려주고 한 바퀴 돌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 지키니까 최소한 일성법계도만큼은 좀 30개죠. 39두가 7은 39니까 그 정도는 뭐 할 수는 있겠습니까? 약 1000개도 아니고 약 1000개가 107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행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보다가 시간상 마쳤는데 12교 9번 사고 법보종찰입니다. 8만 대장경 때문에 법보종찰이고 해인 총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802년 창건이 그죠? 의상의 법손인 순원과 이정이 신라 40대 왕 애장왕의 왕부 왕비가 병을 난치병에 있는 것을 두 분이 순원 이정이 기도를 해서 병이 왕폐가 되어서 그 보답으로 저를 지은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 때 중창을 하고 또다시 희랑대사 그죠? 희랑대사가 태조 왕건을 도와서 후백제 개헌을 물리치는데 획역한 공을 세워서 많은 보상을 500개의 정계를 받아서 사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와서 1398년에 강화도에 있던 8만 대장경이 서울의 지천사를 거쳐서 해인사로 오면서 법보 종찰이 되는 거죠. 그래가 1458년 세조 때부터 계속 발전을 합니다. 58년에 판전 40칸을 짓고 50번의 장경을 임경을 했다. 인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1488년 성종 19년에 오면서 다시 30칸의 판전을 만들어서 이름을 보안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보안당이라 해서 그때부터 발전을 했는데 1695년부터 1871년 176년 동안에 7번의 화재가 났는데 판전만큼은 그 화재의 하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1871년 그 이후부터 해인사에는 다음날 5월날 소금묶기 화재를 하마를 막기 위해서 소금묶기 행사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산문이었고 이게 뭐였죠? 다른 말로 이문. 이거는 비희. 이제 말들이 좀 놓죠. 예? 이문. 그죠? 이거는 토래. 이건 뭐죠? 태안. 이거는 뭐라고요? 도철. 이거는 공토. 예, 뭐 우리가 이것만큼 이제 알고 넘어갑시다. 그죠? 이거 뭐죠? 애자. 이거는 문고리에 있는 거는 초도.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도전에 해인사의 부도전의 큰 스님들을 보면 자운대 스님, 그 다음에 성철, 해암, 일타 스님까지 모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 부도탑이죠. 했고, 성철 스님 사리탑 비림을 지나서 이 길상탑이다 했습니다. 그죠? 895년에 군역 고구려의 군역 스님이 주변에 해인사 주변에 전몰한 성녀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다. 1966년에 최치원이 쓴 탑지가 나왔고, 그죠? 여기서 소행탑들도 나오고, 원경 왕삽이다. 고려 때 의천과 송나라에 갔다 와서 숙종 때 성통이 되고, 다시 예종 때 왕사가 되었던 1104년, 이 세운 것은 1125년에 세운 거고, 합천 만나사지 있던 것을 1965년에 가져온 거죠. 이거는 이제 영지라 했습니다. 저 김수로 왕과 허왕후의 10명의 아들 중에 7명이 출가를 해서 장류왕산 예삼선을 따라갔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보러 갔다 보지 못해서 그림자를 여기서 볼 수 있었다는 영지 지나가지고 당간지주입니다. 그죠? 당간지주를 이렇게 했었고, 이게 이정표였죠. 원표 해인사가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일주문 1458년에 세워서, 그죠? 그 전에 세웠지만 1458년에 중수를 해서 5번의 중수를 거쳐서 지금 있는 거는 1940년. 그 가야산 해인사는 누가 쓴 거랬죠? 해강 김유진이 쓴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일주문의 이름은 홍하문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주련이 역천 급이불고, 그죠? 이거는 내가 해강 김유진이 쓴 전수체인데 누구의 오도송이 됐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뭐예요? 한무당 득통. 예. 기억하시네, 그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무당 조선 세종의 왕사였던 한무당 득통 스님의 오도송이 깨달은 거랬죠. 역천급이불보. 천급이 흘러도 애가 아니고 또 극만세 이장급이다. 만세를 내뻗쳐도 언제나 지금이다라는 일주문 주련을 지나서 천왕문, 이게 고사목이었다. 그죠? 802년에 기념으로 쉬었다. 1945년에 고사한. 이게 이제 봉황문 옆에 해인사 소금묵기. 이번에 우리 영명포에서 같이 보셨습니까? 있죠? 우리 봉황문 옆에 왼쪽에. 지금 자체는 못 봤고 옆에 다른 그릇을 보고. 봉황문 입구에서 우리가 가면 향 왼쪽에 단 밑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이게 소금 묻기 하는 행사. 네, 이제 봉황문, 이게 해인 총림되어 있는 천왕문입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15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여기에는 또 역사, 건강문이 없는 대신에 문의 건강 역사 부분을 나라형 건강, 아 건강과 밀접 건강, 품 건강을 모셔놓고 동방지국, 남방정장, 서방의 강목, 북방의 남문 천왕을 모셨고, 전견모주 들어가면 그죠? 국사당, 산신, 해인사의 산신, 토지가람신인 전견모주를 등하를 모셔놓은 국사당입니다. 큰아들이 이진아씨, 천신인 이비가와 이비가지, 그죠? 와 가문에서 대가야의 이진아씨와 건강가의 수로왕을 난 분을 모신 정견모주를 모신 국사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구리문입니다. 구리문까지 올라오는데 33개의 계단. 이거 지난번에 그 행사 스님이 말씀하셨으면 인생이 굴복이다, 이렇게 평탄하지 않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보경당은 불교 레가노로 쓰고 있는 곳이고, 북왕루는 뭐죠? 하음 7첩 9회 39품 할 때 9회 9번의 하음경을 법을 써하실 때 이 백호에서 빛이 났다. 북왕에서 북왕루다. 여기는 지금 1층에는 지금 뭐 차 마시고 책을 읽어보시죠. 여기는 여기서 이제 애구를 보고, 그 다음에 범종각이죠. 이건 범종루가 아니라 범종각. 해인 범종 해놨지만 이러면 실제는 각이다. 여기에 불전사물 범종과 법고와 웅판과 모거를 모신 곳이다. 이게 지금 이거 저기 3은 7은 39 200열자에 몇 번 꺾는다 했죠? 54번 54번을 꺾어서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해인도라고 그래요. 해인도. 하음일선 법계도, 그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이것이 3층 석탑은 254호고 255호. 이게 약간 석탑이 더 먼저 건립이 되었고, 그 뒤에 9세기 중반, 이건 9세기 후반, 여기 안에 석등에, 다음 시간 석등 공부하겠지만 이 석등에 간주석이라고 합니다. 팔각으로 된 간주석. 이게 좀 모양이 불일치하면 1926년에 해체할 때 다른 돌로 썼대온 거고,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 이 기단부 하나,
둘, 세 개, 3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중간에 하나는 1926년에 새로운 도로 세우역으로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2층 석등과 석등 254호, 255호입니다. 석등에 이게 복년, 악년, 이게 화사석이죠. 화사석에 불빛이 4개 나오고 사천왕이 나머지 3개 되어 있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의미한다. 석등 자체의 어둠을 밝히는 것. 어둠이 무명이니까, 그죠?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음을 밝히는 역할을 해서 광명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기단부의 이러한 모양, 이게 코끼리 암, 눈, 안상이다. 이렇게. 여기 모양을 연꽃으로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연꽃으로 새겨놓은 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가 이름은 안상이다라고 부릅니다. 명칭은. 3층 석탑이고요. 이거는 지금 성가대학, 강원으로 쓰고 있는데 신금당과 간음전 되어 있는데 성가대학입니다. 신금이라면 금을 찾는다. 보험사에 신금당이 있죠. 지금 원주시로 쓰고 있는. 또 원래 신금당 이런 거는 선빵이에요. 옛날에 그 신금이라는 자체가 금은 지혜의 금이거든요.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곳이다. 이 신금당은 원래 선빵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도모사에 원주시도 원래 선빵이었어요. 지금 청풍당 도모선언이 생기기 전에 그 선빵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다. 그 이름 자체의 신금이라는 말은 선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개불대죠. 개불대. 큰 행사가 있을 때 바깥에서 법회를 할 때 걸어두는 배, 벌배. 그죠? 부처님을 그는, 걸어두는 그 개불대입니다. 이건 뭐라 그랬죠? 화강대. 또 다른 이름은 정료대. 그죠? 정료대. 이게 불을 피웠다. 단솔 불을 피운 곳이다. 이렇게 행사에. 이거 우리가 행사 몇 분 가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이거 여기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불을 피우고 여기는 공양불을 올려놓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대적강전. 대적강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정강입니다. 원래 대적강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노산화불 석가모니불이 와야 되는데 대인사에는 그렇지가 않다. 대적강전은 1818년에 현재 건물은 새로 중수를 한 거고, 이쪽에서 보면 법보단 서쪽이죠. 서쪽은 법보단, 저쪽 동쪽은 금강계단, 북쪽은 대방강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문수, 보현, 그죠? 1769년에 조각을 해서, 어딥니까? 금당사와 용기사를 거쳐서 1897년에 여기 모셨고, 그때 당시에 여기 비로자나 부처님과 누구죠? 지장보살. 이쪽에 철기로 된 반음, 저쪽에 철기보살, 철기로 된,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진은 우리 영명 포교사님이 이번에, 행사를 다녀오셨어요. 뭐 국제포교사 연수 과정에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그 사진을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면 여기 어느 부처님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보탕보살한테 전화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서 잘 모르신다고 제가 잠시 그분을 오해를 했는데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게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어느 부처님이 계셨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셨던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뒀고, 지장보살은 그대로 지장보살을 지금 모셔둔 거고, 단지 이쪽에 있던 강음보살과 저쪽에 있던 철기보살은, 법기보살은, 철조로 된 법기보살은 다른 곳을 이원을 하고, 여기에 있던 비로자나 부처님도 다른 곳을 이원을 하시고, 현재는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물로 이렇게 모셨고, 뒤에 부불탱화는 비로자나 삼존불 부불탱화입니다. 이게 비로자나 불탱화, 노사나 불탱화, 석가모니 불탱화. 탱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적강전하면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데 대인사는 이렇게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중단도, 원래는 신중탱화에는 이 124위, 우리가 부를 때는 104위다. 이렇게 하는데, 신중탱화를 모시고, 여기 있는 삼장보살탱화를 영감에 모셨는데, 지금은
같이 모셨대요. 중단 그렇게 하고 그랬죠. 같이 모시고 그럼 영단에는 후불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위패만 모셔져 있다. 그 사이에 많이 좀 변화를 했어요. 어찌됐든 다른 사찰에 가면 이 삼장보살들은 주로 영단에 모십니다. 영단에 위패가 있는 이게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해인사에는 아마 요즘 그 위패에 모실 자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위패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영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있던 탱화 자리에다 위패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삼장보살 탱화를 신중당 쪽으로 같이 옮겨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영단이죠. 영단. 이 자료는 지금 내가 영명보살한테 휴대폰으로 받았어. 이게 보충을 하는 거. 영단은 지금 이렇게 위패만 모셔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붕에 있는 모습들. 어찌됐든 이 해인사의 신중탱화는 104위 탱화 중에 제일 최초로 만든 거랬죠. 제일 최초로 보았는데 실제 인원은 124, 이 기록에는 124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124위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는 124위를 모셨다. 동치원년 임술 124신위를 모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동, 천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탱화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이 전통 성문의 범위라고 나오는 신중탱화의 정석은 위에가 대저건강이 나옵니다. 위에가 밀교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저건강이 나오고 밑에 이 대저건강 주위에 사보살, 그 다음에 8대 8건강, 10대 맹왕,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중간에가 초기 불교의 신들과 중국의 도교. 지난 시간 우리 자미대제 태상노군 칠성했죠. 남극성, 중국의 북극성, 자미대제, 남극성, 태상노군 이런 거 했었죠. 남도, 육성, 사관 뜨는 분들을 불교 식객화해서 두 번째 칸에 원래 모시는 것으로 정석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한국의 신과 인도의 신을 어찌됐든 우리가 보고 이분은 제석천이고 이분은 범천이고 삼두육비, 팔비, 삼두 이거는 대저건강이고 여기에 눈이 하나 더 있는 이분은 마이수라천왕이고 여기에 갑옷처럼 깃털 갑옷을 입고 있는 이분은 위태천 동진보살이다 라고 여기 보면 이분 여기 보살 두 분 여기 보살 두 분이 이 부분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 신중에 나오는 네 분의 보살이 있어요. 보살은 이름도 있습니다. 경물권 보살, 정업세 보살, 조복계 군미어 조복계 이렇게 보살 이름이 있고 이 밑에 10분의 맹왕이 있어요. 10대 맹왕 연만 다음에 해화할 때 이거 다 알 겁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방향이 연만 달과 대맹왕 하면 동초, 발란이야 달과 대맹왕 하면 남초, 발란마 달과 대맹왕 서쪽. 이 식방을 지키는, 식방위를 지키는 10대 명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 8보살들이 건강으로, 이 청제제 건강하면 간sen보살이, 벽도 건강하면 미륵보살이. 대구 동화사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대구 동화사 가보시면 버스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큰 금강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살 보면 써놨어요. 밑에 백정수 건강, 황수구 건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백정수 건강, 황수 건강, 백정수 건강이 보현보살이 좀 더 근기가 낮은 분을, 낮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해낸 거고, 황수구, 허공장 이는 각각 역할 그 다음에 해야 할 때 좀 더 하겠지만, 그는 탱화는 불화는 알면 재밌고 모르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밌게 하려고 좀 다음 시간에 알 수 있도록 삼장탱화 지난번에 했죠. 천장, 지지, 지장. 천장은 진주, 대준주, 그 다음에 지지는 용수, 다란이, 지장은 도민존자, 무적기왕과 그 근속들을 모신 것이다. 이 백화는 뭡니까? 이 백화 제목은 뭐라고 하죠? 육조전두, 누가 육조전두를 했습니까? 반야심, 요즘 지혜가 날로 번창해가지고
그죠? 네. 6조 정도. 그렇죠. 6조 정도. 자, 이 다음에 옆에 이제 비로전입니다. 바로 대적강전, 우리가 부채 쪽에서 오른쪽, 향 왼쪽에 비로전. 이 비로전은 2007년에 건립이 된 거예요. 제가 행사 때 한번 갈 때도 아직 짓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이게 낙성식을 2007년에 했는데, 대적강전이 있는데 왜 비로전이 있을까? 이 하음의 종찰이니, 하음, 그죠? 행사가. 이 안에 가면 이렇게 동형쌍불이 있습니다. 동형쌍불. 두 분의 비로자나 부처님, 쌍둥이에요. 쌍둥이 비로자나. 한 분은 도전에 있던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은 대적강전에 있던 비로자나 부처님을 동행쌍불로 개근불사를 2005년에 했는데, 여기에 묵서명이 발견이 됐는데, 안에 이게 조성의 시기가 883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883년이면 비로자나 불상 중에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비로자나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최고의 신라시대잖아요. 그죠? 그때 만들어진 불상을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 쌍둥이로 모셔놓은 것이 비로전입니다. 이는 아까 하왕대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명부 응진전이네요. 응진전. 그죠? 응진전. 응진전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해인사에 있는 정각은 전부 1800 몇 년도? 예, 17년 이후의 것입니다. 1817. 이것도 1817년에 건립돼서, 원래 여기에는 응진전에 16나를 모셔야 되는데, 1918년까지는 16나를 모신 게 아니라 조사의 영정을 모셔놨다가 판전의 서고에서 발견된 16나들을 1918년에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나한전에. 응진전은 나한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한도가 있습니다. 명부전. 그 다음에 이건 1873년에 건립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기왕. 이쪽으로 13579왕이 있댔고, 오른쪽으로 2468 시왕이 있댔죠. 1대왕이 진강대왕, 여기가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이렇게 염라대왕, 그죠? 변승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그죠? 어감 전륜성왕, 이렇게 나눠지고, 지옥도 여러 번 지금 합니다. 그죠? 도산지옥, 하탕지옥, 한빙지옥, 금수지옥, 발설지옥, 그죠? 독사지옥, 거해지옥, 철상지옥. 지옥 이름 알아두면 어디가 좋을까요?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다음에 사찰 안내할 때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분들이 듣고, 아, 그런 것이 있구나. 뭐, 정 안 되면은 그렇게 7번 영가가 7주 동안 심판을 받는다. 7왕들에게. 8번째 왕은 100일, 9번째 왕은 1년, 10번째 왕은 3년. 이렇게 해서 49일 동안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유 중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랍니다. 순환을 할 때 생유.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본유, 이렇게 본유. 죽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49일간을 중음신 들어봤죠. 중음신. 중유라고 하거든요. 중유.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하거든요. 사유와 생유 사이에 중유가 있는데, 그 중유 동안에 이 7대, 10분의 7대 왕들이 하고, 8번째 왕, 9번째 왕은 태어난 그 이후까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도, 예, 같이, 뭐, 많은 그 태어나서 어릴 때,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은, 뭐, 어릴 때 모습은, 내 미래를 알려면 지금 내 모습을 알고,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내 전생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열심히 잘 살아가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왕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염라대왕이다. 그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판관, 녹사, 이렇게, 맹부들 들고 있고, 이분은 지키는 인왕, 역사 두 분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명주. 자, 팔만대장경. 아까 이야기했죠. 1458년, 1488년 40칸, 30칸을 지어서 이름을 보안당, 여기 보안당이 보이죠. 보안당이라고 했고, 남쪽의 판전을 수다라전이라고 합니다. 수다라전. 북쪽은 법보전이에요. 법보전. 이 팔만대장, 이 판각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활자판은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그죠?
판전이죠.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 판전은 국보 52호고, 이 81,258판이라는 8만 대장경판은 국보 32호예요. 그렇게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수다라전이에요. 수다라전. 여기가 북쪽이 법보전이에요. 여기 쫓겨난 거 두 개 있죠. 이것을 이거 사간판전이라 합니다. 이 대장경 사간판을 모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총 2,835판의 고려각판이 있는데, 이 중에 2,725개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려각판입니다. 고려각판. 국보 206호로 되어 있고, 110개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734호로. 여기에 그 사간판들을 양쪽에 이게 동사간판전, 여기는 서사간판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행사판.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땅 자체에도 질이 좋지만 찰흙과 순가, 햇가루를 넣어서 이 습기가 많은 여름철, 장마철에는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겨울에 건조할 때 다시 품어줘서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순환을 잘 타기 위해서 밑에는 이렇게 크게, 위에는 작게, 반대편에는 위에가 크고 밑에가 작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순환해서 돌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해총스님 1호 부패 때 들으셨죠? 어느 분이 모르는 분 이걸 빨래판이라고 했다면서, 그죠? 예, 빨래판이 제일 많이 있냐고, 이렇게. 모르면 빨래판이고, 알면 부처님이 진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는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내부 개방했죠? 600년 만에. 그 신청을 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 안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오늘 이렇게 보시고, 완전. 그죠? 예. 이게 바깥 모양입니다. 여기 이 창들이 다 크고, 여기가 수다라전이거든요. 수다, 남쪽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판이 많이 모셔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성각이죠. 독성각. 독성각은 나반존자를 모신 곳입니다. 그죠? 안에, 산신은 이렇게 상으로 안 모시고 항상 평하지만, 독성은 이렇게 상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독성은 나반존자. 이게 뭔가요? 이게 학사대라고 합니다. 학사대. 독성강 옆에 학이라 하니까는 우리가 나름 학인데 이름의 학은 배울 학자입니다. 학사대의 학자는 배울 학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비사자 이렇게 학사대인데, 이 최치원이 왜 여기서 이렇게 가야금 연주를 하고 하면 학이 많이 날아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최치원이 전나무 지팡이를 불러. 지팡이 참 맛있었어요. 그죠? 우리 송광사에도 가면은 보도국사 진누리선 지팡이, 고향수, 그죠? 지팡이가 참 설명이 들어가고 잘 자라는가 봐요. 그런데 얼마 전 태풍으로 이게 무너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무너졌는데, 우리나라에 시드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드볼트. 시드볼트. VAULT인가? 시드볼트. 저장소. 씨를 저장하는 시드볼트라고. VAULT. 이게 종자 저장소예요. 여기 이게 무슨 물지구가 뭐 나라가 멸망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생명이 없어지는 거 있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TV에 한번 나오던데 유키즈 무슨 블럭 온던 뭐 그런 게 있었죠. 유키즈. 거기에도 이 시드 볼트에 근무하는 분이 나와서 안에 내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 태풍이 무너졌다는 소리 듣고 그분들이 바로 이 119 차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좀 다행히 이게 남아있더랍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채취를 해서 지금 시드볼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뭐 몇십만 종의 지금 식물들을 다 여기 하고 있었어요. 안타깝게 이게 없어졌어요. 현재는 그렇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행사를 다 봤는데 뭐 궁금한 건 없죠? 행사. 월전사는 뭐 얼마 많지가 않으니까 월전사는 크게 많지 않아서 한번 오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하면은 뭐, 제일, 오대 하면 중국에 오대산 있죠? 중국의 오대하면 대가 5개라는 말입니다.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이렇게 해서 5대. 그래서 오대라고 합니다. 중국에도 산스승이 오대산, 문수보살이 산스승 오대산 태아지에서 문수보살을 직접 칭견하고 거기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난가사를 가지고 와서 통도사, 우리 할 때 했죠. 통도사를 창건했다. 통도사가 창건한 거는 신라성덕여왕 15년이에요. 646년인데 월정사는 643년입니다. 항룡사 부처목탑 할 때 그 같은 시 성덕여왕 12년에 창건을 한 거예요. 월정사는. 그러다가 이 월정사에 가면 뒤에 동대에 뒷산이 동대에 있는 만월산입니다. 동쪽 동대는 만월산, 서쪽은 서대 산일입니다. 장령산, 남쪽은 기린산. 그 교대는 안 놓을 겁니다. 북쪽은 상왕산 이렇게 해요. 중대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원사 중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은 중앙의 중대예요. 그래서 이 월전산은 뒤에 만월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금강연이라는 연못이 흘러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경치가 매어납니다. 그죠? 엄청 이름도 월정이잖아요. 바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월전사는 나중에 문수사리 보살을 한 통일신라 말에 오면서 오만보살의 신앙이 돼요. 오대산 자체가. 중앙에 문수사리 일만보살, 동쪽에 간세보살 일만보살, 그 노죠. 서쪽에 반대편 누굽니까? 대세지보살 일만보살, 남쪽은 지장 일만, 북쪽은 지장의 짝지가 미륵이죠. 미륵 일만해서 오만보살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원래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오면 부산 성문이 해갖고 성사상이 유입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쪽에 선은 뭐냐면 사굴산문입니다. 사굴산문. 우리가 희양산문, 가지산문, 실산산문, 독리산문, 복림산문 다 하죠. 그게 굴산산문, 사굴산문이라고 있는 거는 강원도 지역을 통찰한 사굴산문에 본찰이 굴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라말 고려초에는 이 월정사가 굴산사의 영향권 아래에서 지위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고려 말에 오면서 나홍 해군이 머물고 조선 초에 나홍 해군의 문도들이 불사를 하고 조선 중기에 삼행당 대사가 이곳에 머물고 하면서 왕실에 왜 사고가 있어요. 사고라는 것은 역사에는 기록하는 보관하는 장소인데 왕실 안에 모시는 사고를 내사고라고 그게 복잡해서 바깥에도 모십니다. 이렇게 이 기록들을 왜 사고를 이 오대산에 오면서 월정사가 엄청난 발전을 해요. 숙녀 어플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사찰이 엄청 번창을 해서 한국 불교의 중심 사찰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다가 해방전을 해갖고 그 방하남 스님 아시죠? 들어봤죠? 그 조계종의 종전을 몇 번이나 역임을 하신 하남 스님이 뭐 있으면서 한국 불교 중심 사찰이 되는데 6.25 때 6.25를 겪으면서 일상후퇴를 하잖아요. 우리 이 육군들이 올라갔다 다시 후퇴를 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오대산에 있는 모든 절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중공군이나 북한군들이 아지트가 되지 않게 하도록 절을 전부 불태워버려요. 산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오대산에 있는 절들은 전부 1950년 이후의 건물들입니다. 그 이전에 건물이 없어요. 완전히 불타버리거든요. 상원사도 마찬가지고 암자들이 그렇게 좀 계산일이 굉장히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방 이후에 잘 아는 단어스님이 월정사에 머무면서 사찰이 다시 추설입니다. 함경이 돼가죠. 불교 경전뿐만 아니고 동양 사상 전반은 다 어우르는 단어스님이 머물면서 그리고 단어스님 제자가 만하스님이에요. 1970년대 와서 이제 막 지금 있는 적광전 68년도에 적광전을 짓고 모든 것이 복원을 하면서 그 밑에 해내스님까지 이르다가 지금은 우리 단기 한 달 단기 출가하는 그 템플 스테이가 이런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월정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그때 이 사찰 찾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월정사의 일주문이에요. 이 일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는데 걷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차는 이 오른쪽에 그 다리를 지나서 저 이 유천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이 길이 전나무 숲길이에요. 유명한. 2008년도에 복원을 했는데 생태 친환경적으로 아스팔트, 아스콘 전부 걷어내고 차를 마사토 있죠. 이런 걸 다 이어서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밑에는 이 여기 사는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밑에다가 핫배 수거를 다 해서 이쪽 산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까지도 잘 만들어 놓은 전나무 숲길입니다. 이게 일주문이죠. 여기 보면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 전나무숲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가면 이쪽으로 건너가요. 이쪽에 주차장을 대고 이리 건너가면 일주문은 못 보고 그냥 차 안에서 보고 여기 차를 대고 가면 이게 뭡니까? 세신교, 금강교 이 밑으로 흐르는 강물이 금강연입니다. 이게 열모가 가문에 산다 그러죠. 이게 이제 바로 사찰 앞에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천왕문이 나와요. 일주문 아까 거기였으니까. 이 천왕문은 1974년에 전국이 50년대 이후입니다. 만화스님이 계실 때 한 것으로 여기 백화에 보면 이 백화가 긴 한산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도교 우리 마곡사에 가도 있어요. 한산 두꺼비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뭐 이런 백화. 그 다음에 포대선인, 자장율사, 부모 은중경 이런 백화들을 여기에 많이 그려놨습니다. 안에 천왕문이 동남 서북에 천왕문이 있고 월정사가 특이한 게 일주문 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부리문이 나와야 되는데 금강문이 없는데 바로 누각이 나옵니다. 이 누각이 금강무예요. 금강무. 누화 진입이라 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문 이름이 금강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리문을 대신해서 금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문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오는 문인데 여기 금강문 되어 있죠. 이 법당으로 가는 마지막 문에다가 이 밑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에다가 코끼리, 문수, 보현동자와 문수동자, 이 보현동자죠. 문수동자 사다를 타고 있는 이런 모양들을 세 번째 마지막 문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도 금강역사 두 분을 이렇게 공경하는 나라의 금강과 수비하는 밀접 금강을 모시는 그 이천 누각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장대죠. 이 우리나라 윤장대는 채꽃이 해전식 채꽃입니다. 그죠? 갱전 해전식 채꽃인데 원래 맨 처음에 양나라의 선해대사라는 분이 맨 처음 이걸 만들었어요. 독단절에 글자를 모르는 분들 또 긴 글자를 알지만 생기 때문에 경전을 읽을 시간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 바퀴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놀고가 되면 안 되죠. 입으로 제비다리 골라가지고 박씨 물고 오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경전도 읽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그게 하기 싫어서 그냥 이거 돌리면 박속에서 이상하게 먹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종고루 이 종고루는 북당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대적강전 맞은편에 이렇게 불전 사물을 모시는 종고루가 있고 월정사의 동정루 밑에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물 마시고 있는 이름이 이게 뭐죠? 이 문자죠. 불류각, 그죠? 불류각. 뭔가 아시죠? 그 다음에 용금루.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적강전 앞에 맞은편에 또 이런 종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입구가 아까 전에 그쪽으로 일주문, 천왕문 들어오는 거 말고도, 여기에도 다리가 있어요. 세신교. 다리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여기 보면, 오대산 월정사 해가지고 이 다리가 하나 돼 있죠. 이쪽으로 입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으로 월정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정사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팔각 구천 석탑입니다. 팔각 구천 석탑인데
이 국보예요. 국보 4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자장율사 신라시대에는 방행의 석탑이고 성이 높아야 5층입니다. 아니면 3층이고 그래서 이것은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려 때 고려시대 발전각 국층인데 이중의 기단이고 이렇게 아주 균등하고 우아한 이렇게 탑신이 구청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는 금동으로 장식이 상륜부가 완벽한 형태의 금동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게 너무 아름답다. 국보 48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탑에 각 면을 보면 이 어떤 석탑은 지붕돌과 이 몸돌이 한 개의 돌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으로. 그리고 이게 풍경이 달리 있어서 바람이 불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게 1층 탑신의 강면에 이렇게 이 보입니까? 감실을 만들어 놨어요. 감실. 이렇게 강면에 남쪽에 감실이 제일 크다. 이게 이제 남쪽이죠. 여기가 남쪽인데 이 감실이 제일 크고 여기에 못을 박은 자국이 있습니다. 문틀이 여기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1970년에 이게 해체 보수를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 1층과 5층과 6층과 1층과 2층과 6층, 9층은 새로운 돌로 보수를 행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체 복원을 할 때 여기서 1층하고 5층에 탑신해서 12구의 유물이 나왔대요. 1층에서는 은으로 만든 불상이 나오고 5층에서는 청동거울이죠. 뭐 진신사리경, 금으로 만든 향합, 향주머니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괄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 석조보살, 이 앞에 있는 분이 석조보살이죠. 이 석조보살 밑에 1m 지하에서 새로운 탑의 기단부가 나와서 이 지금 학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탑 앞에 이렇게 앉아있죠. 이 모형입니다. 이 모형. 이 부분이 석조보살상이라고 하는데 보물 139호로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석조보살이 누구냐면 희경보살이라고 그래요. 희경보살. 희경보살은 어떤 야광보살 법화경의 23품의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 희경보살이 나옵니다. 1월 정명덕 열애가 법화경을 설하는데 그 법화경을 듣고서 산매들을 일제 색신 산매에 들어서 환심에 가득 차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합니다. 엄청난 여러 가지 공양을 하는데 법화경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서 1200년 동안 향을 먹고 몸에 향을 바르고 분신 공양을 해서 몸을 태웁니다. 내 몸을 태워서 공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다시 몸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를 정명덕 북의 왕자로 태어났대요. 왕자로 태어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장착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고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을 해서 84,000 탑에 공양을 해오다가 나중에 자기 팔까지 다시 또 불에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야광보살이고 희경보살이다. 다음 달에 법주사에 가면 또 희경보살을 볼 겁니다. 보는데 여기 있죠. 이분 여기 지금 원통이 원나라 형태의 보관이래요. 이게 강릉에 가면 원나라 형태 이런 보관이 있는데 여기 혹시 동그란 거 보입니까? 못 자고 여기에는 장식이 달려 있었을 것이다. 턱이 좀 길죠. 눈은 두껍고 볼은 도톰하게 튀어나왔고 미소를 띠고 있고 머리 보발이 이렇게 어깨를 덮고 있습니다. 목에는 삼도가 이렇게 다 나타나 있고 가슴에 영락 옷이 장식이 돼요. 이 손에 뭔가를 찐 듯한 모양인데 여기는 향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 지금 없지만 그리고 이 자세를 뭐라 합니까?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있는 이 자세를 우설착지다 이렇게 하죠. 펜다노견 우설착지. 공경, 상대방의 존경 표현을 할 때 우설착지를 하고 이 상체가 사실은 엄청 길어요. 하체에 비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실제는 이 부분밖에 안 됩니다. 하체가. 상체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 받침과 이 다리 사이에 받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뺐냈어요. 받침이 동자상에 받침이 있었습니다. 왜 동자상을 하는지는 뭐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이 받침에, 그리고 둥근 연화자대다 이렇게 아주 이 그대로 현존에 있어서 손상됨이 없어서 보물로 지정이 된 석조보살상. 자, 이걸 왜 했냐면 이 부분이 법주사, 다음 주에 법주사 다음 달에 법주사 가면 이 사람이 희경보살상입니다. 아까 여기에 우리가 희경보살이라 했죠. 이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이 희경, 법주사에 가면 있어요. 머리 이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원래 법주사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향로라라고 합니다. 아까 몸에 향을 바르고, 그죠? 향을 먹고 이렇게 향로라 이렇게 했는데 이 희경보살상이 이 향을 머리에 이고 있는 법주사의 희경보살상인데, 학자들이 이건 향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향로가 아니고 이것은 밥그릇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밥그릇. 이게 그 학자들은 불교 학자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왜 밥그릇이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이걸 보고 그런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통도사죠.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 지금 통도사에 있는 봉발, 이걸 석조 봉발이라 했죠. 봉발탑. 봉발탑은 이 바루잖아요. 바루. 이거는 용화전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화전 앞에서 이건 뭐죠? 수기를 받을 때 가사와 바루를 주니까 이 밥그릇의 이 형태가 이거 유사하다. 시기적으로만 이랬대. 그렇게 해서 이걸 바루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희경보살의 특징과 야간보살의 특징과 법화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장하는, 단순히 시대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보고 주장하는 거고, 희경보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보살, 향을 먹고 향을 바르고 분식 공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항료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 문화를 하고 공부를 하면 부처님의 경전과 연관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관을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탑이라고 보면은 봉발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향로라고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석등이죠. 이런 석등을 무슨 석등이라 하죠? 고목형도 아니고 팔각형도 아니고, 네? 이형, 네. 위행석등. 다른 말로 하면 특수형, 그죠? 상사자처럼 위행석등. 네. 그렇게 우리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전형적인 모양에서 벗어나는 이형이다, 특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강전이라는 적강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 적강전은 1968년에 세운 겁니다. 마나스님이 1968년에 세웠는데 1930년의 기록인 조선 고속도로에 의하면은 이 적강전이 안에 원래는 뭐가, 불타기 전에는 뭐가 모셔져 있었냐면 과거 7불을 모셔놓고 과거 7불의 7불 보전이다 이렇게 이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강전이라는 평판을 붙기 전에 1964년도에 중건을 할 때는 대웅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웅전이라고 했다가 간스님이 오대산 수도원, 기도원 여기에서 결집을 해요. 결집을 할 때 그 중경전 환경을 가지고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주불이 월정사의 사상이 깃든다. 환경의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는 뜻으로 이름을 현판만 바꿉니다. 안에 부사는 안 바꾸고 적강전이다. 그래서 이게 왜 대웅전인데 적강전일까? 이렇게. 또 대적강전도 아니고 강원도 쪽은 동해 사마사나 강원도 쪽은 전부 적광전 이래 놓습니다. 사마사 같은 게 철조 비로자나를 모셔놓고, 근데 특히 이 월정사는 적강전이라 해놓고도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항마촉진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곤하는 부처님 상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좀 닮았습니까? 잘 안 닮은 거겠죠. 뭐 그렇게 했다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련은 이렇게 되어 있다. 주련은 적강전의 적강전 현판과 주련 글씨는 단어스님의 친필이다. 주련은
대윤왕 삼계주, 만대의 왕이며 삼계의 주인이고, 이건 뭡니까? 쌍님, 이 글자가 크게 안 보이는 거죠. 쌍님, 시멜 기천주, 쌍님, 자라상수 열반일의 기천추, 얼마나 세월이 흘렀느냐. 이거는 뭡니까? 진신사리, 금유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지금 여기에 모셨으니, 이게 뭐죠? 보사, 분생, 부유, 묻준생으로 하여금 예배를 시기하지 않게 하려. 이렇게 대웅전에 주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대웅전 안에 heb시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이렇게 모셨다. 이 척강진에 이 누굽니까? 이분 이름 삼두팔비. 네? 이름 얼굴 3개, 팔 8개. 신중태가 이름 뭐죠? 알면서 지금 그냥 있는 거죠. 대적 건강 제가 오늘 한 10번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까 송방사 할 때도 내가 대적 건강 이야기하고, 밑에천 이야기, 대애적 건강입니다. 대토, 대애적.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두 건강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 불이 있죠, 머리에. 부정 건강이다, 하두 건강이다. 이걸 대애적 건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해했다. 그죠? 이거 테마 설명할 때 해야 됩니다. 대적 건강. 자, 여기 위에, 이게, 보살, 이게 두 번씩 있죠? 이게 객물권, 정업색, 다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석천과 범천, 그죠? 또 밑에 천은 어디 있지? 여기 보면 밑에 천도 있죠? 밑에 천도 있고. 이게 104일을 그린다고 하면, 다음에 불화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북당 안에 여기 있고, 여기는 뭡니까? 수광전입니다. 수광전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실까요? 네? 아미타. 그렇죠. 수광은 무량수, 무량강을 합쳐서 수광전이라고 합니다. 무량수전, 무량강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화풍 중생인을 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수광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계산조당이 월증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몇 년에는 1958년이에요. 다른 건 60년 다 넘어가서 했는데 이 계산조당이 제일 오래됐다. 계산조당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느 분의 영정이 있을까요? 자장률사. 창건하고 자장률사 했댔잖아요. 643년에. 계산조로 하면 창건주거든요. 계산조.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자장률사의 진영이다. 자장률사 진영 중에 가장 오래된 진영은 통도사의 해장보각 했었죠. 계산조당 문을 전 해장보각. 거기에 있는 자장률사 진영이 1804년에 그려진 진영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자장률사 진영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통도사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월증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장률사 진영이. 이렇게 이게 자장률사죠. 항상 자장률사는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통도사 자장률사 진영도 이래요. 신발을 벗어놓고 이 의자에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통도사 자장률사 진영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사전, 영전, 그죠? 여기는 뭐 그 이후의 스님들, 하남 스님, 탄어 스님, 만화 스님, 이런 스님들을 모셔놓은 영정이다. 삼성각에는 이런 식으로 칠성탱화, 그죠? 산신탱화, 이게 독성탱화, 호랑이가 있는 산신탱화를 항상 모시는 게 삼성각이다. 이게 법륜전. 여기가 이제 뭐냐면, 아까 말한 단기출가 하면, 하고, 템플스테이 한 곳. 부도전은 상원사 가보셨어요? 오대산? 상원사 가는 길에 이렇게 부도전이 있습니다. 이 상원사 가는 길, 그죠? 자, 상원사는 생략하고, 상원사 가는 길에 1박을 하는 곳이 여기죠. 오대산, 이게 이제 중대 올라가는 길에, 여기는 남자 거사님들이 자고, 여기는 보살님들이 자고, 1박을 옛날에 우리도 갔을 때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중대까지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중대 올라가는 길, 이렇게 다람쥐도 있고, 그죠? 예. 아주 이 다람쥐가 이렇게 밥 달라고 이 상원사 가는 다람쥐들이 이렇게 사람이 오면 손을 내밀면 와서만 와요. 이게 겁이 없죠. 믿는 거지. 여기 부처님들만 오시는 곳이니까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지혜로운 다람쥐입니다. 그죠? 네, 여기는 중대 사장. 제가 그냥 월정사를 하면서 보시라고 안 가보신 분들이 중대는 사장 정멸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사리가 여기 앞에 이렇게 모셔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 진짜 사리는 그냥 산의 무덤처럼 해갖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산 중대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정멸복음 치고는 좀 초라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정멸복음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 빠르게 했습니다. 살짝 술래니까 그죠? 자꾸 이렇게 반복. 다음 주는 어느 사찰을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다음 주는 혹시 뭐 교구본사 중에 권장하고 싶은 직지사? 김천 직지사 해볼까요? 회장님? 직지사. 직지사를 볼 게 좀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석탑의 구조하고 역할하고 석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찰은 직지사를 한번 보도록 드려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